네, 내란 사태에 연루된 군경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사전에 경고했었던 국정원 1차장 출신의 민주당 박선원 의원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굉장히 바쁘시죠? 네, 그렇습니다. 정신없으실 텐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잠시 후 10시에 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현안 질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국방위원회에서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고 박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을 해주셨거든요. 오늘 국방위원회에서 주목하고 계신 부분 어디 있다고 보면 될까요? 사실 너무 많은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대통령 지시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박안수 육군 총장을 계엄사령으로 임명한 이유가 합참의장은 대북 억제를 하고 박안수는 이제 주로 이 계엄을 주관하라 하는 이유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12월 4일 1시 이후에 합참지휘통제실이 계엄사령관의 지휘본부로 바뀌면서 육군 총장이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전군을 통제하는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됐죠. 네, 그래서 이것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합참까지 전부 자기 휘하에 넣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윤석열, 그다음에 이제 김영현, 그다음 계엄사령관이 합참을 무력화시킨 것은 이건 내란 수준 이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합참의장 패싱 얘기가 나왔던 포인트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패싱이라고 하는 거는 계엄 과정에서 패싱이고 당신은 대북 억제와 북한이 이상한 짓 못하게 잘 보고 있어라 이런 좋은 측면에서 역할 분담처럼 비쳤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는 그것이 아니었다. 실제는 합참까지 무력화시킨 거예요. 무력화. 무력화가 포인트였다고 그리고 판단하고 계셔서 그 부분 오늘 질의하실 것이다. 그리고 정보사가 이제 이 사건에 관여됐다는 게 제가 일요일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 세계사령부 빼고, 그리고 방첩사, 특전사, 뭐 수방사 빼고 정보사가 이제 최초로 드러난 게 일요일입니다. 제가 첩보를 입수한 게.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 정보사령관 문상호가 성격이 자수 성격인지 아니면은 자백의 성격인지는 모르겠으나 김선호 국방차관을 찾아가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실토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하는 거하고. 그럼 오늘 질의장에는 이 국방위원회에서 김선호 현 이제 국방부 장관 대행, 차관 겸 국대행 또 자리에 부르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 가지 부대가 있는데 사실 제가 이거 처음부터 쭉 감시 제 입장에서는 쿠데타 할 것이라고 감시를 하면서 제일 두려웠던 게 제7기동군단. 이 동원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장호원에 있고 여기 1200대 이상의 기갑부대가 있거든요. 그것이 동원되지는 이번에 안 왔는데 제7기동군단의 그 합류 여부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야 된다는 거고. 지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또 국민 여러분들이 제7기동군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 부대인지에 대해서는 인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수방사. 그거는 이제 남태령에 있죠. 사당동에서 과천 넘어가는 고개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천에 있는 방첩사. 그리고 경기도 이천에 있는 특전사. 특전사에 이제 그 1공수, 3공수는 여기 이제 부평 그쪽하고 그 김포공항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세력이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오는데 저희가 쭉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번에 쿠데타를 할 거냐, 내란 일으킬 거냐 할 때 이들 세력으로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원래 그 계엄 문건 2017년에 작성된 계엄 문건에 보면 24사단, 26사단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부대가 해편되면서 제7기동군단으로 기갑부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탱크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부대. 기갑부대군요.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북진만 해야 되는 부대. 이 부대가 이번 11월 언저리에 대규모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제7기동군단이 여기서 탱크 한 200대라도 서울로 진격하면 저희가 방법이 없었거든요. 나머지는 우리가 대처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르면 오늘 저녁에 윤 대통령에 대한 조기 퇴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이르면 오늘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기 퇴진 계획을 발표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해 주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소식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저거는 이성계의 난에 이은 이방원의 난이죠. 예. 자, 말씀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7기동군단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 말해서 탱크 이렇게 기갑부대가 유사시에 북을 향해야 되는 부대를 이번 계엄 상황에 맞춰서 데리고 내려올 수도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경기도 이제 그 장호원 쪽에 있으니까 이거를 서울로 몰고 들어오면 그러면은 이천에 있는 특전사와 수방사, 방첩사 함께 엄청난 무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또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정 3자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야정 3자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이 경제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간다는 인식 때문일지 이재명 대표가 경제 부분에 대한 언급을 좀 먼저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치 이 정부가 자기들은 경제 챙기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경제 전혀 챙기는 정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서민 경제뿐만이 아니라 증시 그리고 그 소위 대재벌 기업 오너들까지 계속 만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에서도 만났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반드시 경제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다 떠나서 여야정 3자 경제협의 및 지금이라도 정책을 세울 것은 세우고 이것을 마지막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예산 반영할 마지막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자. 특히 서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어떤 그 경제 여력의 투입 그래서 예산 마지막까지 고려하시면서 그렇군요. 저는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제7기동군단 말씀하다가 지금 속보 이야기로 잠시 넘어왔었는데요. 오늘 또 돌아가 보죠. 국회 국방위원회 관련된 질문을 제가 좀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기갑부대가 유사시에 국회로 진입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다. 점검을 해야 되겠다. 그게 제일 그렇군요. 중요합니다. 저한테. 자, 지금 최근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 이어서 어제였죠. 707 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도 국회의원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라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지시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의결 종족수가 150명이다. 그러니까 의결 종족수가 안 되게 해놓고 막은 다음에 이제 다 체포해가지고 방첩사로 보내면 방첩사는 바로 합동수사본부로 전환해서 거기에 구금시키고 바로 신문에 들어가겠다 이런 계획이죠. 그렇군요. 이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국회를 무력화해서 그야말로 이제 계엄 해제를 막을 의지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처음부터 이 국회를 완전히 박살 내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쉽게 이렇게 무력화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거 장악하고 박살 낼 생각이 있었죠. 김병주 의원하고 함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계속된 이 지휘관들의 자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 과정은 어떻게 이끌어내시게 된 건지요? 그러니까 그 김병주 의원하고 저나 우리 당 지도부 입장에서 가장 이제 급박한 거는 제2 쿠데타, 제2의 계엄령을 막는 것이거든요. 제2의 계엄령을 막는데 여기에 동원된 부대가 여전히 이게 뜨겁게 지금 아직 살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찬물을 끼얹어서 잠을 재워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부대들 또 동원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특전사가 첫 목표였죠. 그래서 결코 제2의 계엄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들어야 특전사령관이 더 이상 그런 명령이 와도 따르지 않겠다. 이런 답변을 우리가 끌어내야 됐기 때문에 그게 주 목표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금 내란 사태 당시에 여인형 방첩 사령관이 전화를 해서 이재명, 한동훈 두 대표뿐만 아니라 주요 정치인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렇습니다.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같은 주장을 했더니 조태용 국정원장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부인했었습니다. 일단 위치 추적 주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경찰청에 있는 사이버팀 그리고 그 정보사에 있는 위치 감청팀 핸드폰도 감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사에서는. 그렇군요. 그래서 감청을 해서 위치를 추적해 체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청에 위치 추적 요청했고 정보사에는 위치 추적팀 플러스 체포적 아예 대기하고 있었고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는 여인형이 홍장원에게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을 체포를 해야 되는데 우선 위치 추적부터 해달라라고 했는데 이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그 국정원에서는 제3차장 과학정보차장실하고
하고 그다음에 제2차장 그 대공수사국이 있었던 그쪽의 전담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홍장원으로서는 이 지시와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 지시와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국정원장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들이 그 위치 추적 장비나 인력이 없기 때문에 예. 원장이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원장은 그것을 못 들은 척 외면하면서 예. 내일 봅시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하지 마라 그런 지시를 통해서 국정원이 정치 개입 또는 쿠데타 이용되는 것을 예방했어야 되는데 예방하지 않았죠. 다시 말해서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한테 일단 하지 마라. 했어야죠. 했어야 된다. 예, 예. 그렇죠. 근데 조태용이 그러면은 왜 사실무근이라고 부인을 하느냐? 부인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조태용은 다 아시다시피 캠프 멤버였고, 그 다음에 첫 주미대사, 예. 그 다음에 안보실장, 국정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윤석열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더욱 문제인 것은 9시 반경에 비상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원래 국정원장은 대통령 직속이기 때문에 총리 관할하는 내각회의, 비상국무회의 참석 멤버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불러서 갔겠죠, 대통령실에서. 불러서 갔기 때문에 그 비상국무회의에 참석을 하고 모종의 그 윤석열의 별도의 지시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내가 8시에 홍장원한테 전화했다. 그걸 잘 알아서 통제하고 관리해라. 이런 나는 지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고 이 사람이 그 국정원 내곡동까지 돌아와서 거기에서 홍장원 1차장이 11시 반에 보고를 하니까 그거를 못 들은 채 하고 이 정치 관여 행위일 수 있는 이 위험한 행위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도 안 하고 예. 또 자기 앞에서 대통령한테 확인도 안 하고 그러면서 홍장원 말이 사실무근이다 하는 것은 그렇지 않죠. 절대 국정원 체계에서는요. 하급자가 특히 원장한테는 거짓말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좀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려고 했는데 예. 지금 지난 그 토요일 날 정보위를 열었습니다. 예. 열어서 홍장원 1차장 전 1차장이죠. 예. 불러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국정원장이 승인이 있어서 승인까지는 받았다고 하는데 예. 이 중차대한 문제는 공개 회의로 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여당 상임위원장과 간사가 극구 반대해가지고 공개 회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공개 회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국정원 측에서 내놓은 보도 자료를 읽는 수준으로 끝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거는 정보위가 국회가 이 국정원의 입장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마사지해 준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예,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예, 예. 예. 다 거짓말하고 이미 말 맞추고 왔을 것이기 때문에. 국방위원회에서도 사실은 특전사 이종근 곽종근 사령관 예. 그리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사실 부르려고 했었으나 부르지 못했기 때문에 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대담을 했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특전사령관이라든지 그 예하에 있던 특임단장이라든지 예. 그다음 1공수 여단장 다 예. 오려고 했는데 오다가 차를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저희가 특전사령부에 1시 정도까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계속 질문하고 이게 유튜브 방송을 하다가 이 곽 사령관이 국방위에 참석해서 곧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예. 그럼 당연히 저하고 김병준도 국방위에 참석을 해야 되니까 같이 그럼 자 국회에서 다시 보자 이러고 왔던 길이었거든요. 예. 근데 차를 돌려서 특전사령관이 국방위에 참석 못하게 한 것이죠. 자,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도 다양하게 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증인 채택이 어려워질 경우에 예. 이 지금 내란죄라는 것을 가정해 봤을 때 중간 관리자급, 중간 네. 지휘자급들에 대한 연쇄 이 고백 예. 또는 진술 네. 이런 것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차단하고 있고 지금 계속 입막음이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국방부에 국방조사본부가 있습니다. 예. 군내의 경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헌병으로 예. 알려져 있는 국방조사본부에 제가 어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예. 국방조사본부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없습니다. 직권남용에 관한 수사권밖에 없죠. 왜? 내란죄는 방첩사만이 군내 내란 문제를 군내에서 수사할 수사할 수 권한을 있다. 갖고 있는데 예. 방첩사가 내란의 핵심 세력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방조사본부에다가 조사를 요구하고 고발장을 제출한 거는 빨리 영관급 이하 장교들이 그 말 맞추기라든가 증거인멸을 막아달라. 예. 빨리 수사를 해달라 해서 어제 오후부터 수사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 박 의원님께서는 그동안에 예. 이 계엄에 대해서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 우려 부분이 있다 이렇게 예. 주장하셨었습니다. 예. 특히 지난 계엄 예비 훈련을 지난 3월부터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었는데 예. 그 근거를 혹시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요? 이 방첩사가 이건 최근에 제보를 받은 겁니다. 예. 방첩사가 3월에 매년 있는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그 예비 검속이라든지 예. 아니면 어느 부대가 누가 어떻게 가서 어떤 식으로 작전을 수행한다. 즉 합동수사본부로 전환했을 때를 가정한 예. 그러한 예비 훈련, 도상 훈련을 이번 3월 달에 했었습니다. 예. 예, 그 제보를 받았고 모든 것이 3월에 시작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방첩사의 자체 예비 훈련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상민 그리고 그 국수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수본의 우종수 본부장이 그 방첩사를 찾아가서 예. 양 기관 간의 업무 협력을 위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예. 그런데 이 이상민이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을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보고를 안 하고 연락도 안 했습니다. 아하. 방첩사령관도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왜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결국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면 국가수사본부도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제3국으로 예. 편입돼 가지고 민간인에 대한 수사의 상당 부분 그러니까 국회의원 말고 예. 앵커님 같은 언론인들 예.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를 국수본이 중심이 돼서 합동수사본부장인 여인영의 지휘를 받아 할 수 있는 그런 MOU를 체결했습니다. 실제로. 실제 체결한 부분은 확인되신 거예요? 체결한 거는 이제 3월 달부터 이런 논의를 시작했고 6월 28일 예. MOU를 체결했고 그걸 문건을 제가 확보를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이번에 주도 세력인 그렇죠. 특전사령관 세 사람을 김영현 당시 경호처장이 국방장관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예. 한남초등학교 운동장에 각각 순서대로 오라고 해서 경호차량에 옮겨 타게 해가지고 끌고 경호처장의 관저에서 예비 음모를 합니다. 그래야 그렇다면 해병대 경비대에 안 걸리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국방장관이 되기 전에 예. 경호처장 시절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러한 활동을 했었던 정황을 예. 이미 확보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상민, 예. 그다음에 김용현, 그리고 핵심 세력 여인영 예. 모두 충암파 이들이 대통령과 함께 준비한 거죠. 방첩사 문건을 가지고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추미애 의원도 이야기했습니다. 방첩사가 지난 11월에 비상계엄에 대비한 내부 문건을 이미 만들었다 이렇게 예. 주장했는데요. 예.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일단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다 거짓말이죠. 예. 예, 제가 그 토요일 날 여인영을 봤는데 예. 계속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때도.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나온 예. 이 그 방첩사 내부 문건 예. 는 이제 추미애 대표님이 이제 확보한 문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2016년 12월에 기무사의 쿠데타 준비 문건 예. 또 확보하신 분이 이제 추미애 의원이었는데 예. 이번에도 그 문건을 확보를 했죠. 그 문건은 2016년 17년에 작성된 문건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그 계엄 준비, 쿠데타 준비 문건입니다. 자, 그런데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전임 사령관 시절의 통상적인 연습을 위한 자료였다. 이렇게 지금 반박은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 문제가 어떻게 심각해지냐면은 예. 이 정권 초기부터 예. 계속해서 쿠데타를 준비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그게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게 도망갈 수 있는 근거가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계엄은요 합참 업무예요. 비상시 전시에 계엄은 합참의장이 어떤 물자를 어떻게 공급하고 어떻게 내부 통치를 해가지고 전쟁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 합참에서 담당하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직권남용으로 그때 조현천도 고발됐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그 문건을 작성한. 예. 그 자들이 쭉 해가지고 대대로 그러니까는 방첩사는 쿠데타 예비 음모만 준비해왔다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거짓말이기도 하지만 예. 그게 사실이라면 더 큰 문제예요. 그것이 더 큰 문제일 그렇습니다. 수 있다. 예.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이어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권 들어와서 예. 방첩사령관들끼리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제였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전부터 예. 이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통해서 예. 대북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 이런 주장이 예,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합참은 일단 의혹을 부인하고는 있는데 예. 그러니까 지난 10월에 예. 평양 상공에 예. 무인기를 보낸 것 이런 것들이 다 기획이었다. 그렇습니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 10월, 11월에 4번의 국지 도발을 유도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예. 첫 번째 10월 초에 무인기 평양 도발. 그다음에 10월 중순에 우크라이나에 북한이 파병한다 그래서 그것을 수입해서 파병으로 몰고 가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려고 했던 그 도발.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연평도에 약 400발 이상의 K9 자주포 실사격을 합니다. 북쪽 해안을 향해서. 예. 그것이 이제 도발이죠. 그다음에 국정감사 기간 중에 강릉에서 천무 30발을 발사를 합니다. 예. 그다음에 11월 오문불성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인기, 그리고 연평도 포격 훈련, 그다음에 강릉에서 천무 30발, 예. 그리고 오물풍선이 오는 곳에 원점 타격 준비. 이것만 해도 3건에다가 우크라이나 파병을 활용한 국가 비상사태 선언. 여기까지 하면 4건이 있는 것이고 예. 지금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언제든지 이 준전시 사변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예. 무엇이냐면 국가정보원이 지난 11월 중순에 예. 지금 그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약 10여 명 이상의 심리전과 선전전 그리고 이 체포와 신문 전문 요원들을 지금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세계 최고의 첩보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같이 생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아시아계 사람들이 예. 키예프에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위치와 이 인력들이 다 노출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피습을 당하거나 사망을 당한다. 예.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대사관의 지금 3층에 무관부에 대령이 무관이고 그 외에 장교들이 여러 명이 가 있어요. 예. 그 2군데를 지금 공격 사상자가 발생하면 하면 언제든지 국가 비상사태 사변을 선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지금 현재 북한을 상대로 한 대북 국지전뿐만 아니라 예. 우크라이나에 지금 있는 그 상황까지도 발생하면 그렇죠. 유사 상황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 불쏘시개를 하나 던져놔 있는 거죠. 예. 거기서 이제 이렇게 불을 붙이기만 하면 부싯돌로 불 붙이기만 하면 다시 준전시 사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 쿠데타 내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국정원장 빨리 원대 복귀 시키세요. 예. 그리고 차관, 국방차관 빨리 원대 복귀 시키십시오. 특히 이 부분 지금 말씀하셨던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이라든지 평양 무인기 사건이 대북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라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오늘 있을 국방위에서 중요한 또 질문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형사소출을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는 내란, 예. 또 하나는 외환 유치, 외부로부터의 환란을 유치하는 것이고 예. 또 여적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적을 마주해서 오히려 적의 공격을 유도하는 행위. 예. 그래서 여적죄, 이적죄가 아니고요. 여적죄, 외환 유치죄, 내란죄 이 모든 것이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거는 아주 국헌문란의 아주 최상위급의 국헌문란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란 사태 수사 상황도 이제 조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어젯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이제 조금씩 좁혀지는 듯한 느낌인데요. 김 전 장관 이후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신지요? 제가 지금 그 구속영장을 이제 보지는 못한 상태인데 정확하게 내란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국헌문란 목적으로라는 말은 들어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하여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데 지금 내란이라는 말이 나왔다가 갑자기 폭동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거든요. 아니 국가기관이 폭동을 이렇게 말이 안 되지만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검찰청에서. 그리고 없으니까 수사를 안 하고 국수본으로 넘겨야 되는데 오히려 폭동이라고 성격을 확 줄여가지고 만약에 실제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 아니면은 그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다면 이건 당장 검찰이 축소 수사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건 빨리 손 떼고
통째로 다 국수본으로 넘겨야 됩니다. 예. 결코 믿을 수 없는 검찰입니다. 검찰보다는 경찰 쪽에서 해야 한다. 예, 그리고 인력이 예. 많아서 곳곳에 있는 영관급 그 장교들, 가담자들 다 잡아다가 예. 대질 신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예. 짧은 시간 내에 이 망을 넓게 잡아가지고 다 소환해서 출석시켜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공수처를 비롯해서 검찰, 경찰 각 기관별로 지금 계속해서 수사 상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이라든지 박 의원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이 옳다. 아니 그렇게 그 수사권 범위와 관할과 대상에 대해서 민감한 게 검찰 아닙니까? 예. 근데 왜 내란죄를 국수본에서 하기로 되는데 자신들이 합니까? 자신들은 내란죄는 자기 담당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꼬리로 몸통을 흔드는 잘못된 짓입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일단 헌정사상 처음으로 출국 금지가 됐어요. 예, 경찰에서는 지금 긴급 체포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지금 소환 조사가 가능할 것이냐, 특히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특검 전에 가능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남습니다. 특검 전에 가능하겠죠. 여전히 지금 그 매우 모순적 상황입니다. 예. 내란 수괴가 대통령을 있어가지고 저희 당에서 특검법을 올리면 또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긴급 체포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군요. 긴급 체포를 해서 경찰이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서 그 범죄의 전모를 구성해서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게 해놓고 특검이 보다 심도 있는 수사를 지휘해야 된다고 보고 예. 있습니다. 어제부터 나왔던 얘기지만 지금 기관별로 이 수사 상황 진행하는 가운데 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가 누가 예. 어느 기관이 하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예. 어느 쪽에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당연히 국수본에서 해야 됩니다. 예.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도 경호처 인력이라도 동원해가지고 국회로 다 가서 때려잡자. 예. 이렇게 이 충동적인 말을 해서 실제로 올 뻔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라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이 경호처 인력에다가 이 내부를 이제 그 경비하는 101단이 있고, 예. 그다음에 외부를 경비하는 202단이 있습니다. 예. 101단, 202단. 그다음에 용산 경찰서가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었거든요. 경호 목적으로. 예. 그 인력하고 경호처의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뭐 제2의 경험은 물론이거니와 해서는 안 되지만 물론이거니와 예. 결코 경찰력이 들어갈 수 없게 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력은 더더욱 안 되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동원되지 않으면은 체포를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세 기관 중에서는 네. 검찰의 수사 속도가 지금 가장 빨라요. 그렇죠. 예. 자기가 구속영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서 받기 때문에 예. 국수본에서 올라온 김용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김용현에 연락해서 1시 45분에 들어오게 했지 않습니까? 예. 자진 출두시켜서 김용현의 신병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제일 빠를 수밖에 없죠. 예. 민주당 지금 내에서는 뭐 비상계엄 특수본부장을 맡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후배이기 때문에 예. 이 수사를 지금 맡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심되는 짓은 안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민감한 시기에서는 결코 의심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스스로 이 일을 기피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덜컥 맡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결국 윤석열과 한동훈이 픽한 사람, 선택한 사람이 본부장이 됐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 이것은 축소,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매우 높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박세현 서울고검장 예. 지금 박세현 현재 이제 본부장이죠. 박세현 본부장. 예. 탄핵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저희 입법부 입장에서는 예. 방법이 없잖아요. 예. 지금 누가 봐도 이 박세현이라는 고검장이 검찰 특수본부장을 맡아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예. 지금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고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 됐든 윤석열이 됐든. 이게 수사입니까? 조작이고 말 맞추기를 조장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이런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내란 사태 조사를 위해서 민주당이 지금 일반 특검과 상설 특검 동시 전략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상설 특검하고 일반 특검이 같이 가는 이유. 그거는 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특검으로 갈 경우에는 예. 피의자 본인, 내란 수괴 본인이 거부권을 또 행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 특검을 띄워놓고 예. 그것이 이제 일반 특검으로 연계되게 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어찌됐건 지난 탄핵소추안이 부결, 다시 말해서 이제 투표 불성립이 되면서 예.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예. 탄핵을 매주 하겠다 이렇게 예, 예고하셨습니다. 임시국회를 매주로 잘라서 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힘의 태도를 보면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이번 주에도 이제 불성립을 시킬지 아예 안 들어올지는 뭐 남의 당 사정이니까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은 못하지만 예, 이번 주에도 투표 자체에 참석을 안 한다. 예.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그러겠습니까? 결국은 제2의 이성계의 난에 이어 이방원의 난을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죠. 예.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일단 지난번에는 기존 반대 당론을 유지했고 투표에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예. 지금 그 기조가 현재로서는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 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요? 반대 당론은 여전히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이제 각 지역구 의원들이 개개인이 우리 스스로가 자부심 갖고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예, 뭐 당론이라고 해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탈해서 일부 내지는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합리해서 보인다. 탄핵 투표를 해야 된다. 표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윤 대통령의 이 질서 있는 조기 퇴진에 대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계속된 언급. 그리고 이제 오늘 속보도 나왔었죠. 예.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밝히겠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건 어떤 사기입니다. 의견이신가요? 사기. 아, 예. 지금 살인을 한 살인자가 있는데 예. 그 사람에 대해서 천천히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살인자는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예. 무슨 질서 있는 조기퇴진입니까? 그렇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가 기능을 함께 하겠다라고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제2의 내란이다, 제2의 쿠데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기조를 유지하실 생각인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란 수계가 자기 당 출신이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여당이니까 한덕수하고 그런 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여당이 자격이 없습니다. 이 당은. 왜? 자기 당에서 뽑은 대통령이 이미 내란 수계에 피의자가 돼 있고 지금 긴급 체포 대상인데 예. 무슨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무슨 자격으로 국정을 논의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우원식 국회의장이 말한 대로 여야가 국민의힘 당과 민주당이 절대적인 다수 당으로서 입법부가 이 사항을 함께 끌고 가야 한다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예.